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50.55를 기록했고요. 오늘 5.28%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일주일 동안에는 마이너스 1.33%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9.93%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13.61%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37.91%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 발표와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 시간으로 4월 23일 테슬라는 로보택시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전날인 22일에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투자자들과 시장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1분기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요. 테슬라 로보택시의 전략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 최근 3년간 가장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고, 작년 말부터 가격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는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전년 대비 판매량이 13%나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번 1분기 어닝 발표를 앞두고 실적 발표 후 200이 깨진다라는 예상도 하셨었고요. 또 어닝이 발표되고 나면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할 거다라는 의견, 그리고 테슬라가 170 이하로 내려갈 거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예상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6월 로보택시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테슬라는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우선 자신이 맡고 있던 정부 효율 부서에 투입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이제부터는 테슬라 경영에 다시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게 되면 다음 달인 5월부터 테슬라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정부 효율성 부서인 도지의 업무는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최근 테슬라 브랜드에 악영향을 준 정치 이슈를 차단하고 앞으로는 경영에 전념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발표에 힘입어 실적 발표 후 시간 내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약 5% 이상 급등했고, 어닝 다음날 열린 장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연초 대비 40% 이상 폭락했던 테슬라의 주가가 일론 머스크의 선언 이후 반등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테슬라의 이번 1분기 어닝 발표를 어떻게 보는지 월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웨드부시증권의 유명한 테슬라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실적 발표 전부터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와 테슬라 브랜드의 훼손을 우려하면서 이번 상황을 코드레드, 즉 위기 상황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댄 아이브스는 이번 테슬라의 어닝콜이 테슬라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들어볼 영상은 미국 시간으로 4월 22일 어닝 발표 후 나온 인터뷰이며,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주가는 현재 보합세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기술 리서치 글로벌 총괄 댄 아이브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테슬라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코드레드 경고도 내렸는데요. 댄, 이번 실적에서 마진과 재고 상황이 좋지 않네요. 결국 핵심은 여름까지 저가형 차량 생산이 가능하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느냐 아닐까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분기는 참담했습니다. 인도령부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마진도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2분기, 3분기, 4분기 이후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당 $100가 넘는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머스크가 정부에 계속 몸담거나 심지어 자문 역할을 안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번 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So to me, the most important thing on this call is not numbers. 머스크가 테슬라 CEO로서의 입장을 다시 확실히 밝히고 결국은 정부와 거리를 두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린 그가 5월 말까지 정부를 떠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Trump administration, we believe by the end of May.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지금의 긍정적 전망도 위태로워지나요? 맞습니다. 그가 복귀하고 테슬라에 다시 전념한다면 상황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브랜드 손상은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우리는 브랜드 가치가 약 20% 손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테슬라는 엔비디아와 함께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 중 하나입니다. Disruptive technology companies in the world. 자율주행 로봇 기술, 저가형 차량 등 미래가 밝습니다. 이번 콜에서 저가형 차량 개발을 확정했지만 보도자료를 더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관세가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죠. 사이버캡, 로보택시 등 다양한 계획이 머스크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When you look at Cybercab, Robotaxi, and others, these are the keys as someone that's part of the administration. 그런데 이런 브랜드 훼손이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라면 오히려 그가 테슬라에 완전히 복귀하는 게 브랜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And that's tied to Elon Musk and how far he's waded into politics. Does him coming back full time to Tesla actually help the brand? 개인적으로는 브랜드 훼손이 일부는 영구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수습은 가능하죠. 머스크가 진심으로 다시 헌신하면 말입니다. 자율주행, 저가형 차량, 사이버캡 등 모든 기회를 이끌어야 하는 건 결국 그니까요. Musk needs to drive that. 브랜드 손상은 계속되겠지만 일정 수준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Years, that's where it starts to go down a very dark path.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테슬라의 팬으로서 미래가 분명 밝다고 믿기 때문이죠. 기재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머스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테슬라는 곧 머스크이고 머스크는 곧 테슬라이니까요. 테슬라는 관세 문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물론 부수적인 영향이나 보복성 조치도 있겠지만 공급망이 자체적이고 수직 통합된 구조잖아요. But how is Tesla directly impacted and homegrown supply chains? 현실적으로 보면 테슬라든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든 모든 부품을 미국산으로 조달하는 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Has all their parts from the U.S. That's a fairy tale, right? 실제로 많은 부품이 해외에서 옵니다. 신차나 사이버캡 생산도 결국 중국에서 오는 부품에 의존하고 있죠. 원자재는 어디서 오나요? 뉴저지에서요? 아니죠. 중국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력은 바로 중국이에요. 보복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머스크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It's China. There's retaliatory. Draw the line in the sand, in my opinion.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면 주가가 $100 상승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focuses back on Tesla. What's the downside if he doesn't? 머스크가 복귀하지 않으면 상황은 어두워질 겁니다. 브랜드 훼손은 심화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어요.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ultimately, at the end of the day, Tesla's become a political symbol around the world. So for Musk,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콜이 머스크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파장, 브랜드 이미지 훼손, 관세 문제 모두 그가 만든 결과죠. 이제는 방향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damage in terms of the brand damage that he's created as part of an administration where the tariffs are hurting Tesla. 자, 댄 아이브스의 인터뷰를 다 들어봤는데 댄 아이브스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테슬라의 1분기 어닝은 참담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인도량부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마진도 실망스러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와 3분기 또 4분기 이후의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댄 아이브스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이 단순한 자문 역할만 하고 있더라도 주당 $100가 넘는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어닝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발표하는 숫자가 아니라 과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로서 입장을 다시 확실히 밝히고 결국 정부와 거리를 두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댄 아이브스가 원하는 정답이 이번 어닝콜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댄 아이브스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보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댄 아이브스는 X에 글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도지와 트위터, 정치 이슈에 분산되어 있던 일론 머스크의 에너지가 이제 본업인 테슬라로 돌아온다고 말하며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다른 일에 한눈을 팔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었는데 본인의 입으로 전면 쇄신을 약속했으니 앞으로는 테슬라의 사업에만 매진할 거다라는 기대가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먹구름을 걷어내는 테슬라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앞으로 테슬라의 모든 성장 스토리는 자율주행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 진짜 로보택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상하며 댄 아이브스는 실제로 테슬라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31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월가의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예상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데 JP모건은 1분기 판매 부진 이후 투자의 메모에서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다고 말하며 테슬라 브랜드에 전례 없는 수준의 타격이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JP모건의 공식 목표 주가는 120달러에서 115달러로 낮추면서 앞서 소개한 웨드부시의 350달러의 예상 주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은 희비를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다시 상승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해결한 문제가 산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발표대로 실적 개선과 미래 비전의 실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 자체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봐야 할 것만 같은데요. 과연 테슬라는 어떤 접근으로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고 구글의 웨이모 등 경쟁사와는 무엇이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의 핵심은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잠재적인 로보택시의 자산이며 테슬라는 카메라와 첨단 비전 AI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는 노선을 고집해왔는데 이와는 반대로 웨이모는 값비싼 라이다와 레이더를 사용한 자율주행을 고집해왔습니다. 테슬라는 북미와 중국에서 매일 770만 마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200만 킬로미터로서 테슬라의 FSD는 매일 지구 309바퀴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행 데이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고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량에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렵다라는 것이 테슬라 측의 자신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웨이모는 초기부터 자율주행 전용차에 라이더와 레이더 같은 고가의 센서를 잔뜩 장착하고 고정밀 지도를 갖춘 차량을 사용해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고정밀 지도를 갖춘 제한된 구역에서만 로보택시를 운행해 왔고 쉽게 말하면 정해진 구역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고성능 로보택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식은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데 제약이 크게 작용하고 또 차량 한 대 한 대의 단가가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번 어닝콜에서 웨이모에 이런 방식을 두고 차 한 대당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라는 기업의 진짜 뜻은 way more money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웨이모에서 쓰고 있는 라이다 같은 센서는 너무 비싸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순수 비전만이 해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웨이모에서도 다른 나라로 그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5년 초에는 도쿄에서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미에서는 웨이모 말고는 다른 로보택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보다 웨이모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두 번째로 들어볼 영상은 미국 시간으로 4월 23일 발표된 영상이고요. CNBC에서 이번 어닝에서 언급된 로보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어젯밤 테슬라 실적 발표 콜에서 오는 6월 오스틴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99%, 향후 수년 내 자율주행차 1000만 대 보급이라는 대담한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초반에는 천천히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어드리 보사가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엄청난 포부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로보택시와 관련해 많은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현실을 구분하기 어렵고 지금도 알파벳의 웨이모보다는 한참 뒤처져 있긴 하며 데이터를 보면 분명 그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애널리스트들이 자주 이용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반 웹사이트 자료인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지난 1년간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비개입 주행거리, 즉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달리는 거리가 꾸준히 증가했고요. 단 한 번의 개입 없이 주행을 마친 비율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대단한 발전이고 어젯밤 콜에서 머스크가 보여준 자신감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웨이모는 지금 상용 서비스로 주당 20만 건 넘는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에 대한 비교 질문을 받았지만 머스크는 웨이모를 너무 비싸고 과도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며 일축했어요. 반면 테슬라의 방식은 길거리 감각을 살린 완전한 AI 중심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수백만 대의 차량을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죠. 들어보시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순수 AI 기반 카메라와 오디오로 작동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차량이 사이렌 소리도 들을 수 있죠. 반면 웨이모는 비싼 센서들을 달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구글이 AI 기술은 훌륭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옳았다는 얘기죠. that expensive sensor suite was the way to go, even though Google's very good at AI. 결국 머스크는 정밀함보다 규모를 선택했고 자율주행의 핵심은 센서가 아닌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이 결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경쟁자들도 많아요. 아마존의 주크와 중국의 바이두 같은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져도 안전성과 규제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공공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비교도 중요하죠. 지금은 오스틴의 모델 Y 차량 10에서 20대 정도만 시작되겠지만 머스크는 이를 시작으로 사이버캡 그리고 자율주행차 1천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한편 웨이모는 최근 기업 가치가 약 450억 달러 정도인데 테슬라 시총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이 간극은 비전과 시행력의 차이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가 관건이겠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지금 FSD 기능을 출퇴근길에 쓰고 있는데요.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지나 도시 교통을 통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지난 1년 사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6월 오스틴에서 유료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고 향후 수년 내 자율주행차 1000만 대의 보급이라는 대담한 목표도 내놓았지만 하지만 현실은 구글의 웨이모보다는 한참 뒤처져 있다라는 이 CNBC의 평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데이터를 보면 분명히 그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자, 자율주행을 위한 전쟁에서 테슬라의 전략은 정밀함보다는 규모를 선택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자율주행의 핵심은 센서가 아닌 테슬라에서는 소프트웨어라고 보고 있다고 정의합니다. 자, 웨이모와 테슬라는 이미 전략과 접근에서 큰 차이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 측에서는 웨이모가 너무 비싸고 과도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 현재 북미에서 로보택시 1위는 웨이모가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정말 카메라만 가지고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오늘 테슬라에서는 로보택시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테슬라 앱을 이용한 이 로보택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었고 이 테슬라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 중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테슬라 로보택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첫걸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1,500회 이상의 주행과 15,000마일 이상을 돌파했다고 말하는데요. 아직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사람이 차량에서 감독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또 도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주문한 로보택시가 근처에 도착하게 된다면
앱에서 로보택시가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테슬라의 뒷좌석에 왜 스크린을 달아놨을까 궁금했었는데 로보택시에 탑승한 손님은 뒷자리에 스크린을 이용해 로보택시를 바로 출발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비감독 FSD가 시작하니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1년에서 2년 내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현실화시키게 된다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엄청난 수익의 잠재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시선은 앞으로 다가올 로보택시의 현실화 여부에 쏠려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6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무사히 시작되고 연말까지 여러 도시로 확장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패러다임의 선두주자로서 막대한 선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수익성의 압박이나 시장의 혼란도 예고되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로켓처럼 솟아오를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2025년 남은 기간은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하며 개인적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실현되는지 눈여겨보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과연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변화가 투자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